안녕하세요. 철학하는 엔지니어 철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방 찬장 열어보셨어요? 그 안에 생각지도 못한 최첨단 과학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양파가루 속에 숨겨진 엄청난 기술적 난제와 그걸 풀어낸 기가 막힌 해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대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양파가루. 이거 유통기한이 꽤 길잖아요? 그러려는 가공할 때 미생물을 싹 다 잡아야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열이디 열인 가루의 맛, 향, 영양소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딱 세균만 골라서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뜨겁게 열을 가해볼까? 하면 아이고 양파 특유의 그 좋은 향이랑 영양소가 다 날아가 버리고 가루는 막 떡처럼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화학약품을 써볼까? 이건 더 찝찝하죠.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물리학의 세계에서요. 그 이름은 바로 저온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 들어보셨나요? 흔히 병 속에 담은 번개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이 정말 딱 맞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주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게 양파가루의 좋은 성분들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딱 목표물인 세균만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플라즈마가 대체 어떻게 세균을 그렇게 잘 잡냐고요? 이게 정말 똑똑한 게 거의 뭐 특공대 작전처럼 3단계로 동시에 공격을 퍼붓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성이 아주 높은 입자들을 막 쏴서 세균의 갑옷, 그러니까 세포벽을 그냥 깨부숴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갑옷이 깨진 틈으로 쏙 들어가서 세균의 설계도, DNA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러면 더는 번식을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걸로도 모자라서 고에너지 입자로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세균을 박살내버립니다. 이 정도면 뭐 세균 입장에서는 살아남을 재간이 없겠죠? 자, 원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엄청난 플라즈마 기술을 다루기 힘든 가루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기계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과학을 현실로 이끌어낸 주인공이죠. 이름이 좀 길고 어려워요. 회전식 유전체 장벽 방전 시스템. 그냥 우리끼리는 RDBD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훨씬 편하죠? 이 기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이 반응 챔버예요. 이게 뭐냐면 안에 양파가루를 넣고 천천히 돌려주는 통인데 그냥 통이 아니죠. 마치 최첨단 드럼 세탁기처럼 모든 가루 입자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플라즈마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챔버 안에서 전극이 바로 그 번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러면 정말 공평하게 모든 가루 알갱이가 완벽하게 살균되는 거죠. 자, 그럼 말로만 듣지 말고 이 똑똑한 기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아주 체계적이에요. 딱 5단계면 끝납니다. 먼저 챔버에 양파가루를 넣고 뚜껑을 딱 닫아서 완전히 밀폐시켜요. 그 다음에 가스를 주입하고 기계를 돌리면서 플라즈마를 쏴주는 거죠. 오염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분에서 20분 정도면 살균 끝! 이 모든 게 밀폐된 공간에서 정말 깨끗하게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엔 전원을 끄고 완벽하게 살균단 보송보송한 양파가루만 꺼내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깔끔하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좋아요. 이제 양파가루는 완벽해졌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양파가루 하나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건 어쩌면 우리 식품 안전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술의 장점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고민했던 그 딜레마 기억나시죠? 바로 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첫째, 열을 안 쓰니까 맛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60도 이하에서 처리되거든요. 둘째, 화학약품이 아니니까 잔류물 걱정 제로입니다. 셋째, 살균 효과는 또 엄청나게 강력해서 박테리아든 곰팡이든 싹 다 잡아주고요. 마지막으로 가루가 뭉치는 현상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품질과 안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정말 똑똑한 기술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플라즈마 기술로 양파가루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다른 건 어떨까요? 다른 향신료들
아니면 뭐 곡물가루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먹는 신선식품까지도 이렇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요.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 식탁을 그리고 식품 산업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한 기술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철학하는 엔지니어 철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방에 있는 향신료 선반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거기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양파가루를 훨씬 더 안전하고 맛있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기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요리할 때 감칠맛 내려고 팍팍 뿌리는 그 양파가루요. 과연 그게 정말 깨끗할까요? 글쎄요. 과학자들이 시중에 파는 제품들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양파가루가요, 절대로 무균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 표를 좀 보세요. 실제 제품에서 나온 미생물 수치인데, 와, 그램당 세균이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 심지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바실러스균이나 곰팡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양파가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말린 향신료들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요.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열로 살균하잖아요. 뜨겁게 가열하는 거죠? 세균 죽이는 데는 이게 직방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양파가루처럼 섬세한 애들한테 뜨거운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 특유의 향이랑 색깔, 비타민 같은 좋은 영양소까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자고 맛을 포기해야 하는 뭐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아, 뜨거운 열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세균은 잡되 맛과 향은 지키는 방법. 바로 그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저온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 들어보셨나요?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네 번째 물질 상태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그냥 아주 작은 번개 폭풍을 통제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가스에 에너지를 빵 쏴서 세균을 죽이는 강력한 입자구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진짜 대박인 건 이 모든 게 뜨거운 열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미니 번개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자, 먼저 헬륨 같은 가스를 준비해요. 거기에 마이크로파로 에너지를 쏴주는 겁니다. 그럼 가스가 번쩍 하면서 이온화되는데 이때 세균 킬러 입자들이 구름처럼 만들어져요. 이 킬러 입자들이 세균에 닿는 순간 세포벽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는 겁니다. 열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강력하게 살균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죠. 자, 이론은 알았으니 이제 실전으로 가봐야겠죠? 과연 이 엄청난 기술이 진짜 양파가루에도 통할까요? 과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설계했는데요. 저는 이걸 궁극의 양파 쇼다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 대결에 두 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쓰는 방식, 바로 뜨거운 바람으로 말린 열풍 건조 양파가루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데 낮은 온도랑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말린 진공 건조 양파가루입니다. 에이, 그냥 말리는 방법이 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요, 나중에 실험 결과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엄청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연구의 유레카 순간이죠. 과학자들이 대체 뭘 발견했길래 그렇게 깜짝 놀랐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바로 이 문장. 플라즈마 처리 효과는 전적으로 양파가 어떻게 건조되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죠. 이게 이 연구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똑같은 저온 플라즈마를 썼는데 양파 가루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렸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였죠.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진 연구원들이 전자현미경으로 가루 표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와, 진공 건조된 가루는 표면이 아주 매끈했던 반면에 열풍 건조된 가루는 표면이 막 거북이 등껍질처럼 자글자글하게 갈라져 있고 미세한 틈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범인은 이 틈이었습니다. 세균들이요, 마치 벙커에 숨은 군인들처럼 이 미세한 틈새에 쏙쏙 숨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아무리 플라즈마 번개를 쏴도 그 깊숙한 곳까지 닿질 못했던 거죠. 반대로 표면이 매끈했던 진공 건조 가루는 어땠을까요? 세균들이 숨을 데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대로 노출된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장균을 얼마나 죽였나 본 건데요. 틈이 많았던 열풍건조 가루, 고작 1로그,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90마리 정도 죽인 셈이에요. 근데 매끈했던 진공건조 가루는요? 4로그 이상. 이건 10,000마리 중에 9,999마리 이상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오케이, 그럼 이제 알았어요. 진공건조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남겨. 이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플라즈마를 더 세게, 파워를 높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오래, 시간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시간이었습니다. 플라즈마 파워를 아무리 높여도 살균 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었대요. 오히려 처리 시간을 길게 늘릴수록 세균들이 눈에 띄게 죽어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짧고 굵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가 정답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최적의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적당한 파워로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처리했더니 진공건조 양파가루에서 대장균이 4로그 이상, 다시 말해 99.99% 이상 박멸되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얻어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세균을 싹 다 죽이는 동안 양파가루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최고 온도가 고작 35도였습니다. 그냥 우리 체온이랑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예요. 이게 바로 저온 플라즈마의 진정한 힘이죠. 맛과 향을 파괴하는 뜨거운 열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균을 해낸다는 것. 자, 그럼 이 모든 발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건 그냥 신기한 과학 실험이었네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새로운 레시피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구팀이 새로운 양파가루 제조법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1단계, 신선한 양파를 준비하고요. 2단계, 여기서 중요하죠. 뜨거운 바람 대신 진공건조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듭니다. 3단계, 곱게 갈아주고 4단계, 마지막 활용점정 400와트 저온 플라즈마로 40분간 살균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포장하면 끝. 완벽한 공정이죠.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비교도 안 되게 안전해집니다. 위험한 대장균 99.99% 이상 잡는 건 기본이고요. 웬만한 열에도 잘 안 죽는 독한 박테리아 포자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품질이요. 열을 안 썼으니까 양파 고유의 색깔, 향, 심지어 비타민-C 같은 영양소까지 거의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안전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차가운 번개 기술로 향신료를 이렇게 완벽하게 살균할 수 있다면 과연 이 기술의 끝은 어디일까요? 늘 신선도가 문제였던 샐러드 채소나 열 때문에 살균이 어려웠던 다른 식품들, 맛과 품질을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게 아닐까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철학하는 엔지니어 철공입니다. 자, 오늘은 플라즈마 기술이라는 어쩌면 우리 미래를 통째로 바꿀지도 모를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저 하늘에서 치는 번개를 병 속에 딱 담아서 그 엄청난 힘을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완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플라즈마 기술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플라즈마가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아는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불립니다. 기체에다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들이 쪼개지면서 전자, 이온,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입자들로 가득 찬 상태가 되거든요. 바로 이게 플라즈마입니다. 아까 말했던 병 속의 번개를 과학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분야, 바로 우리 몸을 살리는 의료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원리를 딱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농업 얘기를 할 때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플라즈마가 가진 첫 번째, 그리고 정말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강력한 살균 효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 미생물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원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플라즈마가 내뿜는 활성 입자들과 자외선이요, 마치 특공대처럼 세균의 방어벽, 그러니까 세포막을 그냥 뚫어버리고
안으로 침투해서 가장 핵심인 DNA 구조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다시는 살아날 수 없게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플라즈마는 단순히 나쁜 균을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더 빨리 회복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플라즈마가 우리 몸한테 말을 건다는 거예요. 야, 여기 상처 났어. 빨리 새 혈관 만들고 새 세포들 증식시켜. 하고 똑똑하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을 막는 동시에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 능력을 깨워서 그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응용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의료 재료의 표면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공 고관절이나 치과용 임플란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더 잘 달라붙게 만드는 기술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플라즈마로 재료 표면을 한번 싹 처리해주면 표면이 갑자기 물이랑 엄청 친한 상태, 즉 친수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이런 물친화적인 표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착 하고 달라붙어서 임플란트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돕는 플라즈마의 놀라운 힘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술을 실험실 밖으로,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우리 몸을 살리는 이 기술이 우리가 먹는 식물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플라즈마 파밍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즈마 파밍이라는 건요, 식물이 씨앗일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A부터 Z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거예요. 씨앗 처리부터 시작해서 쑥쑥 자라게 돕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수확한 다음에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니, 그럼 식물 성장을 어떻게 돕냐고요? 이게 진짜 만능이에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소를 딱 붙잡아서 천연 비료로 만들어주고요. 식물이 쑥쑥 자라게 하는 성장 호르몬도 팍팍 자극하죠. 또 씨앗 표면을 살짝 바꿔서 물 흡수가 잘 되게, 그러니까 싹이 더 잘 트게 만들고, 혹시 씨앗에 붙어 있을지 모를 나쁜 균까지 싹 소독해줍니다. 한마디로 출발선부터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화학 물질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농약 없이 토양 속 병원균을 제거하고 과일이나 채소를 금방 시들게 만드는 에틸렌 가스를 분해해서 신선함을 훨씬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농약과 방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플라즈마의 과학적인 원리랑 쓰임새를 봤죠. 이제부터는 관점을 확 바꿔볼게요. 이 기술이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식물, 그리고 자연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식물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좀 수동적인 존재로 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시간이랑 식물의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식물의 삶을 타임랩스로 확 돌려보면요. 와, 얘네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똑똑히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콩동굴 2개가 기둥 하나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고 경쟁하면서 목표를 향해 기어코 뻗어나가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해요.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인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기존 농업과 플라즈마 파밍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은 뭐예요? 식물을 그냥 제품 만드는 기계처럼 보는 거예요. 병이 들면 약을 치고 영양이 부족하면 비료를 붓는 증상 치료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오른쪽 플라즈마 파밍은 완전히 다릅니다. 식물을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보고 그 자체가 가진 에너지장을 강화해서 내재된 생명력을 폭발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식물은 뿌리로 영양분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전체 에너지의 20%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는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주변 공기, 이 플라즈마 환경에서 직접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맛은 오히려 더 진한 과일이 열리고요.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쌩쌩하게 버티는 식물들. 농약을 안 쳤는데도 해충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냉장고에서 최대 90일, 석 달 가까이 신선도가 유지되는 채소까지. 이게 바로 식물을 흙에만 의존하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돼 있을 때 나타나는 믿기 힘든 결과들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플라즈마 입자의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여행했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플라즈마는 살균과 치유의 특급 솔루션이다. 둘째, 농약 없이 식량을 키울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셋째, 식물을 더 이상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라 역동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의 힘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힘과 함께 일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의 세계가 있고 플라즈마는 그 미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학하는 엔지니어 철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공기랑 전기로 물을 업그레이드해서 식량 생산량을 거의 60%나 늘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꼭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자,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낸 아주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런 혁신적인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바로 전 세계가 맞닥뜨린 식량과 물 문제, 그러니까 농업이 풀어야 할 아주 근본적인 숙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가 거의 100억 명에 이를 거라고 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지금보다 식량 생산을 무려 60%나 늘려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어려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물이죠. 농업은 이미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깨끗한 물의 약 70%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물을 더 많이 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예요. 결국 생산량은 확 늘려야 하는데 물은 지금 쓰는 만큼만 쓰거나 오히려 줄여야 하는 정말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과연 어디서 해답을 찾았을까요? 바로 저온 플라즈마와 나노버블이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농업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두 가지 기술의 조합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먼저 저온 플라즈마인데요. 이건 아주 강한 전기 에너지로 공기 중에 널려있는 질소를 식물이 영양분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기 중에서 질소 비료를 직접 만들어서 물에 바로 녹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한 물을 플라즈마 활성수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나노버블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공기방울이에요. 보통의 거품은 금방 터져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나노버블은 신기하게도 물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특징 덕분에 산소 같은 기체들을 식물 뿌리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아주 훌륭한 택배기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기술이 어떻게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는지 딱 보이죠? 왼쪽의 저온 플라즈마는 식물에게 밥, 즉 질소 영양분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나쁜 균을 막아주는 항균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의 나노버블은 뿌리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주고 물 흡수도 도와주죠. 각자 식물 성장의 다른 부분을 맡아서 돕는 환상의 짝꿍인 셈입니다. 자, 이론은 그럴듯한데 과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 두 기술을 합쳤을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상추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수경재배 실험을 하나 설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총 4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보통 영양액으로 키운 대조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플라즈마랑 나노버블 기술을 각각 따로따로 적용한 그룹,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 두 기술을 합친 하이브리드 그룹입니다. 이렇게 해야 각각의 효과와 둘을 합쳤을 때의 효과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겠죠? 자, 드디어 가장 궁금했던 결과입니다. 과연 이 기술들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여줬을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니, 이게 웬일일까요?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 플라즈마나 나노버블을 하나씩만 썼을 때는 수확량이 각각 1%, 2% 느는데 그쳤습니다. 이건 뭐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죠. 사실 이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에이, 이 기술들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연구를 진행했다면 이 시점에서 실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각각은 별 볼 일 없었던 이 두 기술, 이걸 합쳤을 때에는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과는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두 기술을 함께 썼더니 상추 무게가 무려 59%나 증가한 거예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59%라니 이건 농업 분야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연구를 더해보니까 처리 시간도 아주 중요했어요. 이 타임라인에 보면 딱 9분간 처리했을 때 59%라는 최고의 효과를 봤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시간을 15분으로 더 늘렸더니 오히려 수확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마 너무 과한 처리는 식물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뭐든지 최적의 지점, 즉 스윗스팟을 찾는 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9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너리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1단계, 플라즈마가 공기 중에서 식물 영양분을 만들어요. 그 다음 2단계에서 나노버블이 이 영양분을 꽉 붙잡는 거죠. 그리고 3단계, 이 나노버블이 영양분을 물속 깊숙이 그리고 식물 뿌리 구석구석까지 아주 효율적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이 영양폭탄을 맞은 물이 식물을 폭풍 성장시키는 겁니다. 만약 나노버블이 없었다면 플라즈마가 힘들게 만든 영양분 대부분은 그냥 공기 중으로 휙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주 기특한 보너스 효과도 있었는데요. 바로 녹조를 막아주는 효과입니다. 원래 수경재배를 하면 녹조가 껴서 식물이랑 영양분 경쟁을 하는 게 되게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기술로 9분간 처리한 물에서는 녹조가 아예 자라질 못했습니다. 비싼 살조제를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자, 이 놀라운 실험 결과는 단순히 상추를 더 많이 키웠다는 걸 넘어서 우리 농업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양만 늘린 게 아니라 질까지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24%나 늘었고요. 칼륨도 78%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그리고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철분 함량이 좀 줄어든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상추 실험에 대한 게 아닙니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해로운 화학비료나 살조제의 사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식량 안보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길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이 당장 모든 농가에 보급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 겁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어쩌면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공기와 전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이 두 기술의 조합이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낼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